그러면 그다음 임차인은 내가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돈 없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할 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놓쳤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요거와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멘토링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연을 보면 선생님 동영상 보며 공부하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후 8년 전세 살다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여 생애 첫 주택 매수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인 불인입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딱 허니문 베이비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이 공부를 생각하면서 아마 내 집 마련을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전세 만기가 이번 하반기 기다렸다가 사야 하겠죠? 하고 질문을 하는데, 금매는 힘들 것 같은데 타이밍이 시장과 안 맞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는 게 타이밍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데 괜히 이러다가 좋은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전세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할 때 항상 있어요. 그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타이밍만 안다면 사실 보증금이 작으니까 어려움이 좀 작아요. 그렇지만 전세는 그 돈이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다. 이게 약간 전제가 된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때 팁이 있는지 있지요, 당연히. 전세나 월세에서 내 집 마련할 때 첫 번째 팁. 전세 만기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인데. 네, 맞아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기 때까지 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브레인을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못하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착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사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좋은 분들인데 사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기 나서서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나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임차인은 내가 구해야 되나? 중간에 나가도 주인이 집 사서 나가려고 알았어. 돈 여기 있어. 3억 전세금을 딱 내주는 임대인이 있을까? 이런 분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나? 흔치 않아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임대인이 통장에 4억 이거는 빵빵 아파트 누구 임차인 돈 이렇게 안 해요.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 돈으로 새로운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인 통장에 돈 없다. 돈 없어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어볼게요. 중간에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누가 맞춰야 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전세금이 높으면 요것도 몇백 나오잖아요. 그 돈도 사실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쵸? 내가 안 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퇴거할 때, 중간에 나갈 때 임차인을 누가 맞출지 그 맞추는 사람이 사실 중개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사실 경우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가 다 됐는데 서로 아무 얘기를 안 했어. 한 2년 살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나도록 아무 얘기를 안 하고 2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묵시적으로 그냥 그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이 됐다라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 갑자기 임차인이 나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나가게 됐다.
이럴 경우는 임차인을 새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 이번에 새로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게 돼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이내로는 사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있죠? 뭘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도 이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효를 해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했는데 사는 동안에 내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사실은 임차인을 새로 맞추는 거는 누구의 책임? 네, 임대인의 책임이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그냥 계약해서 살다가 저 중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돈 없는데?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가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미라클님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1번도 2번도 사실은 내가 임차인을 맞추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내가 이사 갈 때쯤에 그 돈이 딱 나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주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임차 맞춰보자고 해서 맞춰지고 또 그 기간 안에 돈이 딱 들어오고 하면 너무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인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인 경우 임차가 맞춰지면 네,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지만 그 임차를 맞추기 위한 수고 임대인이 열심히 할까? 그래, 열심히 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신경 안 써요. 그럼 누가 신경을 써야 되냐? 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1번, 2번인 경우 임대인이 줄지언정 이 집이 잘 나가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 사람은 결국은 나, 임차인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 돈을 받아서 내 집 좋은 기회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급하게 내 집을 내놓으면서 만약에 3번인 경우는 수수료까지 내가 내면서 일찍 내놓는 게 맞을까? 하반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2025년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언제 집을 사는 게 가장 좋냐면 바로 2025년 상반기에 집을 사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2단계까지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 한도를 많이 줄어들게 하는 제도예요.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의 가격대가 줄어든다는, 좋은 입지보다 좀 덜 좋은 입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매수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짚어드렸던 거, 집을 일찍 내놓을 수 있다는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에서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든 임차인인 내가 내든 간에 내가 집을 잘 내놔서 그 집이 잘 임차인이 맞춰지도록 노력하는 포인트는 나한테 있다. 그렇다면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은 꿀 포인트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내 집 전세 빨리 나가게 할까?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매매를 잘하는 내 집 잘 파는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거기 댓글에도 전세도 똑같을까요? 이런 댓글도 있어서 이런 영상도 하나 찍어야지 했는데 마침 이번에 그런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면 뭐 싱크대 시트 작업 같은 거 이런 건 내가 하긴 돈 아깝죠. 사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쓰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내 집 잘 나가게 하는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버릴게요. 가장 먼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짐을 좀 빨리 버리세요. 이사 가면서 물론 평수를 늘려갈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해서 이사 가는데 이 집이 잘 빠져줘야 제때 돈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할 거 없어요. 이 집이 잘 나가야 덕을 보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짐들 있잖아요. 장롱 위에도 막 박스로 짐들 있는 거요. 그런 집 들어가서 보면 집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물론 이 짐은 다 빠질 건데 보통 사람들, 특히 임차 보러 오시는 분들, 전세나 월세 보러 오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절대 못 해요. 집이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이 꼴 집이 작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장롱 위에 짐들 싹 좀 정리 좀 하시고요. 아이가 이번에 학교 간다고 했는데 아주 어릴 때 보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아주 아기 때부터 놀았던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장난감들 있죠. 이번 참에 싹 정리하시고, 어디까지 정리하라고 했죠, 제가? 창고까지. 창고까지 정리해서 이사 갈 때 버릴 짐들을 지금 버리세요. 창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헐렁헐렁하게. 그래서 창고도 굉장히 넓어 보이게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주방 가구가 오래됐으면 시트지 작업하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닦고 주방 살림도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셔서 좀 깨끗하게 환하게, 그리고 집을 언제든지 보러 올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꼭 우리가 있을 때만 집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놓다 보면은 좀 살갑고 좀 믿음이 가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몇 분에게는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집안에 언제든지 와도 깨끗하게 아침에 한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다른 때처럼 난리치다가 출근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오늘 집 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는 거 어떨까요? 디퓨저 저렴한 건 굉장히 저렴해요. 향기 은은한 걸로 디퓨저 하나 정도 세팅해 놓고, 또 현관 앞에 다이소 가서 한 2, 3천 원 하는 슬리퍼 한 2켤레, 3켤레 요렇게 갖다 놓고 출근하시면 전세 금방 나가고, 또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든 또 내가 내든, 내가 중간에 나가야 돼서 내가 낸다면 그 돈 한 1, 200 나가는 거 너무 아끼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건 좋은 타이밍에 내가 이사할 내 집, 그 집을 잘 사서 정말 싸게 한 최소한 4천, 5천 이렇게만 싸면 그 중개 스스로 1, 200이 문제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풀면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으시는 곳이 아직 동네 단지에만 내놓는다, 그런 경우는요, 그분에게 말씀드려서 인근의 아파트까지, 또 우리 집보다 전세값이 좀 더 비싼 곳까지 내놓으시는 것도 또 다른 꿀팁입니다.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꿀팁 세 번째, 매수할 집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마지막에 얘기하냐? 제가 순서를 좀 바꾼 이유는 사실은 이분이 고민하는 건 전세 만기까지 기다릴까요? 아닐까요? 이게 질문의 포인트였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가 좀 답답한 거죠. 고구마 하나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찍 나가셔도 돼요. 제발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공부해서 알게 되시고 좋은 물건 보시면 적극적으로 주인하고 얘기해서 집 내놓고 수수료 내가 내든 중간에 이사 가실 수 있다는 거. 요게 포인트였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사 갈 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야지 집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지금 미라클님은 어딜 가고 싶다고 했냐면 현재 고덕과 가락동 구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얘기가 없으시고 직장이 어딘지도 얘기를 안 하셔서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를 제가 이렇게 좀 더 추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지역을 보면은 이곳에 구축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축 갈 정도, 고덕 그라시움 갈 정도의 돈은 없지만 그래도 보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학군지, 대치나 뭐 상계, 뭐 목동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은 환경을 잘 추리신 거예요.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 중에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가락동을 표시를 한 거예요. 가락동을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표시를 했고,
학원가가 어디쯤에 이제 있냐면 오금역 인근부터 방위역 인근까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학원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이 학원가가 가까운 곳에 기축 아파트 그리고 그 기축 아파트가 배정되는 학교 요런 것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좀 가락동 이 인근에는 소규모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기 좋은 거는 이제 아실이라서 아실에서 제가 대지 용적률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은 낮은 거 한 200% 정도 언저리 그 밑이면 더 좋고요. 대지 지분은 평균 대지 지분 한 15평 정도 나오면 좋아요. 요거를 조금 감안해서 한번 같이 학군 어디 학교를 가는지 학원가는 좀 가까운지 물론 지하철역도 가까우면 좋아요. 대지 지분 용적률이 조금 나중에라도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교집합인 아파트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 고덕 쪽에는 호재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 9호선 강남으로 바로 가주는 거죠. 9호선이 지금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9호선 연장하는 그 선을 따라서 구축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를 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고덕동만 얘기를 하셨지만 인근에 사실 아까 송파 그쪽도 가락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락동만 보지 마시고 인근까지 같이 보시고 강동구의 경우도 고덕동만이 아니라 고덕동 아래 명일동, 상일동 이쪽으로 좀 학원가가 명일동 쪽에 많죠. 여기는 더더군다나 재건축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인근으로 좀 아이 공부시키기 좋고 조용하게 학교 다니기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금 9호선 4단계 공사 중이라고 표시돼 있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선을 따라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또 지금 아실 지도에서 보시면 9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명일동 쪽에 재건축이 조합 설립하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요 아랫단으로 해서 내가 가진 자본금 대비 좀 마땅한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꿀팁. 사실 이게 진정한 첫 번째예요. 진짜로 내가 이사하고 싶은 곳을 결정한다. 지역도 결정해야 되지만 집,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든 아니면 기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결정을 하시고 가격대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꿀팁 두 번째, 내가 전세를 살던 중간에라도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전세 중간에 나갈 때 내가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 조건인지 즉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체크하시고 임대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내 권리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들이 좀 있는데 권리일지언정 공손하게 얘기하시고 임차를 맞추는 데 해당되는 모든 노력은 사실은 내가 다 한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꿀팁 세 번째, 내 집 내놓기. 내 집 내놔서 임차 맞출 때 필요한 모든 노력을 내가 하셔야 돼요. 짐 미리미리 버리고 집안 깨끗하게 밝고 환하게 내가 있을 때 집 보러 오시면 모든 등을 다 켜놓으세요. 저렴한 디퓨저 하나 정도 세팅해서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하시고 내가 없을 때라도 올 수 있게 믿을 만한 부동산에는 비밀번호도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차 중간에라도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정말 좋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2025년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피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반기에는 약하게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대출도 초기에는 대출 총량이 새로 세팅이 되면서 대출 받기도 여러 가지가 용이하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내렸는데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한다는 말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꽉 잡아보세요. 그 내 집 마련, 또 갈아타기. 저와 함께 하시면 시기마다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또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포인트들, 갈아타기 하기 좋은 지역까지 필요한 정보 알차게 정리해서 편하게 듣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2025년도 저하고 쭉 함께 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기본이지요. 항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또 제 영상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영상도 즐겁게 촬영했어요. 오늘도 미라클